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추석 특강 때문에 수업을 하려고 이제 오면서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능이 60일 정도 남았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엄마가 해주는 밥도 좀 먹어야 되고 추석이니까 그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쭉 참 힘든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만끽하세요, 추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대학생이 될 거고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 꼭 정말 멋진 그런 대학 생활도 좀 하시고 추석도 정말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시기에 잘 좀 버텨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을 3시간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내일 이제 4시간, 내일은 2시부터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뭐 이렇게 수업이 빼어나거나 좋은 수업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3등급인데 2등급으로 이렇게 진입이 잘 안 돼. 그런 학생도 있을 거고, 또는 4등급인데 좀 영어가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잠깐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은 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데 여태까지, 그리고 참 많은 영어 공부들을 했는데 뭐랄까 이렇게 좀 매듭지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정돈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업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영어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 다 갖고 있나요? 예.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앞에 타이틀 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은 오늘 수업은 올바른 독해법이라는 것과 주제, 제목, 유지, 이 파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아마 주가 되는 수업이 빈칸을 채우는 빈칸 완성 수업이 될 겁니다. 전체 학생이 다 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얘기하기로 1등급 정도 영어가 지금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굳이 이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이 수업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좀 이렇게 진입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내 점수가 늘 정체되어 있다, 지금 뭔가 이렇게 한 고비가 좀 튀어서 점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마음을 이렇게 쭉 열어 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수업당 목표를 잡으세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오늘 하루 이 시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외워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은 훨씬 수업 밀도도 좋아지고 괜찮을 겁니다. 자, 올바른 독해법 제일 위에 타이틀을 한번 펴볼게요. 페이지 넘기시고 제일 위에 보시면 올바른 독해법이라고 좀 쓰여져 있고 옆에 괄호에 Connecting Reading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뒤에 by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데이빗 누넨이라고, 이 사람의 이론을 따서 독해법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 저 잠깐만 봐보시고요. 저는 참 운 좋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4년 반을 공부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영문학을 저는 전공했습니다. 문학을 전공을 하고 현직에 있다가 아주 좋은 기회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제가 뭘 전공했냐면은 태솔이라는 걸 저는 전공을 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은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모국어가 따로 있죠. 우리말이 따로 있다고. 그런데 영어는 다 우리한테 외국어잖아요. 이 영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외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라는, 저는 가르침의 학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개의 영역을 공부를 했었는데 스피킹, 그 다음에 리스닝, 그리고 리딩, 라이팅,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즉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영어 독해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영어 독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르침의 학문이었었다고. 그때 저는 이 사람의 이론을 접하게 돼요. 데이빗 누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태솔 쪽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도 현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태솔이라는 학문이 연한이 짧아요. 이게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 요때쯤에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그 외국인들을 영어적 측면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4개의 학군이 모여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 언어학자들, 문학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말, 즉 영어를 이런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보자 해서 만들어낸 학문입니다. 우리도 코우태솔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체계가 없었어요.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이제 그 체계를 갖춘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을 가르쳤던 경험들이 있어요. 이 데이빗 누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일성이 뭐냐면은 모든 외국인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점이 똑같은가? 모든 외국인들은 영어를 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국의 언어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거. 트랜슬레이션이 뭐죠? 번역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어 문장을 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 우리말로 해석하는 거 맞지? 니들 해석 안 하니? 영어로 그냥 영어로 받아들이니?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그렇게 영어를 접할 때 얘네들은 영어를 우리말로 거르지 않고 그냥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외국인들은 성인이 된 외국인들 또는 미취학 아동에 지난 그런 연령대의 외국인들은 영어를 일단 제일 먼저 자국의 언어로 걸러낸다고 필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거기 이제 첫 번째 1번 한번 봐보세요. 1번을 보시면은 지금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독해는 뭐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이 쭉 나오고 거기 밑에 The school has grown 하는 영어 영문이 보이시죠?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The school has grown부터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뭐 했죠? 이 문장을 놓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맞지? 이런 식으로요. 7번 같이 한번 봐. PPT가 이게 글씨가 깨지는 것 같아서 뒤에 이거 보여 안 보여 지금? 잘 보이고 있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읽어보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봅니다. The school has grown. 그리고 이제 말로 우리말 바꾸게 하는 거야. 학교가 뭐 했다? 성장했다. From 뭐로부터? Small building, 작은 건물에서부터. 조금 영어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학생들은 이런 구문들은 볼 수 있어요. 후치. 그래서 200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작은 건물에서부터. 그리고 from A to B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들 볼 수 있나요? A에서부터 B로. Large institute, institute 뜻. 이게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기관으로. that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다. 어떤 기관인데 교육을 한대. educates 4,000 students, 4,000명을 교육하는. 됐습니까? A year, 1년에. 원래는 이제 전치사 in이 들어와 있는 거고 in이 빠져 있는 거라고. 자, 잘 봐봐. 우리말로 지금 뭐 했죠, 우리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제부터 포인트야. 집중하시고. 이렇게 우리말 번역으로 독해가 끝이 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야. 데이빗 누넨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독해는 이렇게 끝을 내서 독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 즉, 자국의 언어로 잘 번역하는 게 독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리말 말 설명 보세요. 독해는 해석, 우리말 말 바꾸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 우리말 말 바꾸기를 뛰어넘어. 이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
뭘 잘해야 된다?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보일 거야. 칠판 보시고, 자, 요 이해를 잘한다는 요 부분을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 괄호 하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comprehension. 요건 직접 필기를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 혹시 요 단어 아세요? comprehension? 요게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말입니다. 자, 봐봐. 혹시 뭐 글쎄 토익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익 같은 걸 보면은 LC라는 게 있어요. 요거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요게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는 표현이에요. RC는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요게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그래서 LC, RC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comprehension이라는 표현을 제일 첫 번째 쓴 사람이 요 데이빗 누넨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이 표현을 만든 거라고. 독해는 뭐가 돼야 된다? 언더스탠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고개를 끄덕여야 된다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니? 영어로 된 글을 읽었는데 단어도 어렵지 않아. 근데 읽었는데 도대체 조합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네. 없니? 니들은 그냥 영어만 보면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야 이거 쉽네. 이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 읽었는데 그리고 우리말로 말을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게 바로 뭐가 안 된 거다? 컴프레hension이 안 된 거다라는 거죠. 그건 독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그 독해법이 제시가 돼요. 2번 들여다보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독자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가려내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쭉 밑줄. 오늘 변변치 못한 수업이지만 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독해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세요. 아마 우리 학원에서도 영어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는데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히 구현을 못하는 것 같아. 그거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제 역할은 딱 그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상 글을 읽는 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니. 읽어보세요. 2번. 뭐라고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내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니? 자, 그래서요. 거기 밑에 영어 예문이 나와요. More frequent use of computers 하는 예문 보이십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to our health까지. 자, 우리는 1단계 독해 이렇게 출발합니다. 보다. frequent의 뜻이 뭐지? 빈번한. 이제 의미를 붙이는 거야. use of computers, 컴퓨터의 사용이. 이제 동사로 넘어간다. will make a serious의 뜻이 심각한, danger, 위험을 만들 거다. to 어디에? 우리 건강에. 나 잠깐만 봐보고. 지금 우리는 뭐 했죠? 우리말로 번역을 했죠. 우리는 늘 독해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자꾸만 독해를 해버릇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글을 읽는데 숨이 차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놓고 뭘 읽었는지를 모르더라고. 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글을 읽고 뭘 읽었는지 잘 떠올리지 못하더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아닌가? 그래서 봐. 뭐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쫙 풀어. 글을 쫙 읽고 선택지를 보고 아이씨 2번인가 또는 5번인가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이 늦어지는 거거든. 글을 처음부터 읽을 때 이 과정을 거쳐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다시 교재 들여다보시고 자 이제 니들이 판단해 봐봐. More frequent use of computers 쭉 13단어 정도가 있는데 집중의 과정을 거쳐볼게. 어떻게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치 않는지를 가려내 볼 거야. 스스로 이 정보가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나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 이 문장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연습들일 것 같은데 틀려도 좋고 줄이 많이 밑줄이 그어져도 괜찮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13단어를 다 갖고 가진 않습니다. 뭐 하는 과정에서 이해,
understanding, comprehension의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자, 제가 좀 더 압축시켜 볼게요. 저는요, 요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딱 세 단어로 집중할 수 있더라고.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 같아? use of computers. 세 단어 벌써 다 나왔는데? 나는 computers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컴퓨터가. 맞지? 한 단어 또? danger. 위험하더라. 하나만 더 끌어내 볼게. 어디에? 건강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위에 보시면은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요 concentrate 한다는 게 뭐지? 집중하다인데 데이빗 누넨이라는 사람의 concentration은 어떤 의미냐면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낸다는 개념이야. 요걸 하다 보니까 글이 자연스럽게 summary, 요약이 되더라. summary 밑줄. 독해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요 과정에서 한 단계만 뛰어넘어 보자. 뭔데?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내면서 나는 읽겠다. 이제부터.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칠판 보시고. 지금 우리가 세 단어에 집중을 했어요. 요 단어는 알겠고요. 이 단어도 알겠어. 이쪽 봐봐봐, 이쪽 봐봐봐. 그런데 늘 여러분들의 걸림돌이죠. 이 단어를 못 잡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독해하다 보면은 아는 게 많니? 모르는 게 많니? 모르는 게 더 많. 아니야. 자, 잘 들어. 절대로 쫄지 마. 수능 시험은 원래 그 코드 자체가 문제를 출제하는 그 출제 유형이 모름을 전제하고 출제를 하는 시험이에요. 다시.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모름을 전제하고 시험을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잘 거쳤다.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은 니들이 이 내용을 다 알 거다라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러더러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 알겠니?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그 모름을 인정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모르면은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니들 듣기 들으면서 다 아니? 에이, 니들 듣기 다 모르죠. 뭐 그림 문제 나올 때 묘사 문제, triangle. 나왔다 삼각형. 아니야. 당연한 거라니까. 아니, 그렇잖아. 예. 우리 다 모른다고요. 예. 그런데 바로 요 개념인데 왜 이게 독해에 적용이 안 되냐고. 어떻게 니들이 독해를 다 한다고. 택도 없는 얘기거든. 독해는 절대로 다 알지 못한다고. 그럼 봐봐봐. danger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전제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글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danger 요 한 단어 때문에. 맞지? 어떤 학생은 danger 읽지도 못해. 이게 뭐야? 딴 거? 잠깐만, 반응이 왜 이렇지? 야, 잠깐만. 나 이거 오늘 처음 준비한 거거든, 지금? 단 거나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반응이 정말 그지 같네요. 예. 지금 단 거가 안 웃기다는 거야, 지금? 나쁜 학생들이군요. 예. 이러시면 안 되죠. 농담이고요. 예. 열받네요. 예. 이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딴 거. 예.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튼. 그러다 보면은 참 모르는 게 많더라. 모르는 게 참 비일비재하더라. 이걸 어떻게 공략할 건가? 이게요, 학문적 체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데이빗 누넨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중요치 않은 거는 다 바로바로 버리잖아. 그런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접하게 된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3번 내용이에요. 3번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스키핑 하라고요. 스키핑 밑줄 그어주시고. 아주 철저할 정도로 스키핑을 하셔야 돼요.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4번 내려오셔서 별표 3개.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결시키라고요. 연결 동그라미. 요 연결이라는 개념이 바로 커넥팅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세요. 제일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커넥팅 리딩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글이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도
분명한 학문적 체계가 있다는 거죠. 옆에 4번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연결시킨다. 옆에 괄호하셔가지고 요거를 필기해 주십시오. One topic in a paragraph. 패러그래프라는 단어가 뭐죠? 문단 또는 단락이라는 개념을 패러그래프라고 써요. 제가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은 우리 그 교수가 그래도 네가 미국에 와서 영어 교수법을 전공을 하니 현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한 번쯤은 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엘리멘터리 스쿨 가가지고 한 4번, 한 달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제가 그 observer, 이제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뒤에서 수업을 참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근데 그 엘리멘터리 스쿨은 애니멀 하우스더라고요. 교실이 아니더라고요. 예. 와, 나는 진짜로 이런 살다 이런 애들이 있었나. 40분 수업을 하는데요. 30분은 놀아요. 30분은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액티브하냐면은 뭐 이거는 교실의 개념이 없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애가 이렇게 점프해서요. 저 뒤로 앞으로 선생은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Peter, don't do that. 이러면 안 된다. 너 다친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 옆에도 따라서 춤을 춰. 옆에가 책상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러. 애들이 완전히 또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을 지들 멋대로 선생은 계속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분을 이렇게 노니까 애들이 지치더라고. 그래서 딱 10분 수업을 듣더라고요. 네, 딱 10분을 수업을 들어. 근데 이제 아직도 생생한 게 10분 수업을 듣는데 선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장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글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학생들을 지목하면서요. 너는 뭘 쓰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이제 애들이 막 대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애가 My mom! 엄마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쓰고 싶다 했더니 선생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 그러면은 너는 글을 이렇게 써라 하면서 My mom is, My mom has, My mom takes 끊임없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엄마 얘기로 글을 만들어 주더라고. 요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네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야. 한 단락, 한 문단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의 토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모든 영어 글은 글을 읽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이 문장에 대한 군더더기 문장들이 나오고, 맞지? 새로운 정보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고, 요거를 잘 끌어내면은 독해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든 글은 하나의 토픽에 귀결되고 이걸로 인해서 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더러더러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쫄지 말아라. 스킵하면 된다.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뭐 하자고? 자꾸만 연결시켜 보라고. 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다시 위로 3번 예문 한번 봐보세요. I lost my way 하는 예문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까? 자, 일로 와보자. 자, 우리 독해했던 것들을 한번 해볼게. 하면서, 자, 잘 들어. 스킵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고, 어떻게 글이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대충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끊어읽기 하면서요. 길을 잃어버렸다. 대충 잘 잡죠? 요 단어 붙여볼게요. 오브 앞에서 끊고요. gravity란 단어가 뭐죠? 중력. 그러면 이제 말 붙여봐봐. 나는 중력 안에서 길을 잃었다. 잘 들어. 중력 안에서 길을 잃었다. 이해되니?
중력 속에서 길을 잃어? 어떤 애가 얼굴이 하얘졌어.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어. 그래? 욕 봤다. 그리고 저는 얘랑 말 안 섞습니다. 얘 이상한 아이예요. 아니야. 우리가 웃잖아. 근데 니들 독해를 이렇게 한다고. 그냥 뭐 하는 줄 아니? 영어, 우리말 1대1 대응하잖아.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마치 내가 글을 읽은 것처럼 착각들을 해. 그리고 답을 내겠대. 답이 나오냐고. 이 결함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고. 질문. 길을 잃었다가 거슬려, 중력 속에서가 거슬려. 중력 속에서가 거슬리지. 자 봐. 중력 속에서가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지.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바로 스키핑을 하라는 거예요. 스킵하되 머릿속에 뭐는 있어야 돼? 길을 잃었다. I lost my way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쪽 보자. of 알지? 알지? short 알지? 이런 제길. 이 단어가 안 잡히지? 잠깐만, 아니야. 위에 내가 여학생 수업하고 왔거든, 지금. 사이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사이다 아니야? 이게 사이다면 이제 영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 단어가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자, 질문 나간다. 해석이 됐니, 안 됐니? 안 됐지. short 알고, 알고, of 아는데, saddle, 이 단어가 안 잡히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 동시에 뭐도 안 되지? understanding도 안 되지? 이 부분을 뭐 하라고요? 빨리 스키핑 하라고. 단, 스킵하되 머릿속에 뭐는 있어야 돼? I lost my way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말 알겠지?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로 옵니다. with, 가지고 있대요. scooped. 이 단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A scoop of corn, 아세요? In the Baskin-Robbins 31, a scoop of a corn. 뭐예요? 이렇게 국자 뜨는 거 있잖아요. 스쿱트라는 단어가 국자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지금 누가 해준 거야? 내가 해주는 거야. 시험 볼 때 니들 어때? 모르잖아. 다 알아? 아니면 격하게 공감해 줘야지. 니들 말 마치 다 나 아는데 뭐 이런 표정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른다고. 맞지? 모름을 인정하라고. 왜? 수능 시험은 원래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잡히니까 퍼를스, 물웅덩이, 이것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한다라고요? 스킵을 하자는 거야. 야,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쫄기 시작해요. 도대체 읽은 게 없는 거야. 맞지? 잠깐만, 절대로 쫄지 말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절대로 쫄지 말고. 저는 그래요. 지금 4등급, 3등급 나온 학생들 반드시 2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해요. 왜? 니들은 그만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더라고. 그래도 기숙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정말 공부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니들이 아무것도 나는 계속 논 것 같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어디 가진 않더라고. 여기서 조금만 끌어올려만 주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학생들은 정말 많아요. 저는 딱 추석에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한다고. 요맘때부터. 충분히 너희들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마지막 파트 볼게요. In the mountain. 어디에서? 산에서.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있지? 길을 잃었지.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뭐 한다고?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나 길에서 나는 산에서 길을 잃었어. 고개가 끄덕여지니? 독해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니들이 갖춰져 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 있을 거라고. 그 모름을 깝깝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는 영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나름대로 참 영어를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한 퀄리피케이션도 있다.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내 그 결함이라고 할까? 저도 수능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표정들이 왜 이래? 잠깐만. 좀 저 사람 무슨 수능 지문을 다 이해를 못.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지금? 지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참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아직도 이제 말은 굉장히 어눌해졌어요. 말하기를 안 하니까 말은 정말 어눌해졌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화나 뭐 이렇게 그 미드를 보면은 밑에 자막은 거슬려요. 그러니까 자막 없이 영어를 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뭐 영어를 말을 할 때 조금 처음에는 어색하다 하더라도 뭐 말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크게 구애는 안 받아요. 전 그만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나도 영어를 다 모르겠더라고. 수능 영어인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꽤 많더라. 그런데 말이야, 나는 문제를 단 한 문제도 틀리진 않아요. 왜?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내가 가감없이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야. 한 단위 높을 뿐이고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다. 다 이해 못해 나도. 그래서 가르칠 때 스스로 버벅거리기도 해요. 왜?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너희들 그런 경험 없니?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안 잡혀. 그래서 뒤에 전문 해석 있잖아. 전문 해석을 봐. 이건 재앙이야. 도대체 우리말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경험 있어 없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난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하물며 외국어인데 야 니들이 우리말 다 알아? 어떻게 하면 양자역학 시작해 볼까? 비문학 독해지문 한번 갖고 와 볼까? 철학 얘기 한번 해볼까? 우리 미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글인데 재앙이잖아. 그치? 똑같다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영어를 접할 때 좀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쫄지 말라고. 원래 시험이 그렇게 생겨먹는 시험이니까. 특히요, 요즘은 말이야, 이 주제 제목 유지 문제, 특히 빈칸 완성 문제들, 지문을 접하면은 지문이 너무 추상적이야. 이 추상성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더라고. 내가 추상적인 건 니들도 똑같고 니들이 추상적인 건 나도 똑같더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뭐 얘기하려고 하지? 작가의 견해가 뭐지? 충분히 끌어낼 수 있더라. 이게 영어 독해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로 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집중하시고. 영어 독해를 접할 때 1단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한다? 해석.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여기서 어떻게 한 단계 뛰어넘겠다. 그 뛰어넘는 과정을 데이빗 누네는 뭐라고 표현을 했다? 이해, 컴프레hension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였었지? 좋은 독자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다? concentration, 집중의 과정을 거쳐라. 됐지? 자, 집중의 과정을 거칠 때 분명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스킵해라. 단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뭐 하자고요? 끊임없이 연결시키라고. 무슨 말이겠지? 왜? 모든 단락은 일관되게 하나의 토픽만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하나의 토픽으로 글은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지? 자, 여기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덧붙인다고. 그게 영어의 본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고 있지? 됐어. 자, 이제 5번 내려오시고. 영어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있지? 조금만 더 기운들 내시고,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벌써 35분 지났네요. 이제 한 15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운들 내시고 요거까지만 마무리 지을게. 영어의 본질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1번 보시면은 영어는 밑줄 동일어 반복을 극도로 꺼려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이제 tautology, 토토의 원칙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밑에 예문을 보셔야 돼요. 예문 보세요. Thank you for sending your poems to me. poems 밑줄 그어주시고. 이 단어의 미국식 발음이 poem 이렇게 발음이 돼요. poem이 아니고요. poem도 아니고 그냥 poem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이게 빨라지니까 그냥 poem 이렇게 들리더라고. 시라는 개념을 영어로 어떻게 발음을 한다? poem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들여다보세요. poems라는 단어가 바뀌죠. 어떤 단어로 바뀐 것 같아?
poultries 밑 찍어주시고 이게 영어식 사고예요. 이게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에서 잘 봐야 될 게요. I also feel that 이 부분은 보이는데 they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they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 they가 문맥적 개념에서 뭘 받는 거다? palms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시라는 단어를 우리말은 어떻게 해요? 그 시는, 너의 시는, 너의 시는 시를 반복하는 언어 구조인데 우리말은 영어는 어떻더라고요? 시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칠판 보시고 거기 토토의 원칙 옆에 약간의 여백이 있을 거야. 요거는 직접 필기하셔야 되고요. 얘들이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려고 어떤 장치를 만들었는가? 첫 번째, 시노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죠? 시노넘? 동의어 느낌보다는 유의어가 더 적절할 거예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을 바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몰라요. 프로나운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프로나운이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이게 대명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뭐 때문에 만든 거다? 얘네들의 사고체계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려고요. 동일어 반복을 피하려고 만들어낸 장치예요. 저는 이 대명사 부분에서 어떤 다른 영어 선생님들보다도 저는 대명사에 집착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대명사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 그래서 그냥 그는, 그녀는, 그것은, 그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글이 연결이 안 돼. 얘네들 사고체계가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뭘 지칭하는가를 끌어내는 훈련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능에서 이 대명사 추론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2문제 나옵니다. 단문 독해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다음 밑줄 진 he가 가리키는 게 나머지 넷과 다른 거 하나 고르는 거 있지. 또 어디에 나오지? 장문 독해에서 A부터 E까지 5개 밑줄 그어놓고 성격이 다른 하나 고르는 거 있지. 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지? 자,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시고 영어는 다이어 구조이다. 다이어 밑줄. Multi-meaning structure. 자, 이쪽으로 한번 봐보시고요. 조금만 집중해 보시고 참 영어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영어는 한 단어에 너무나 많은 뜻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영어 공부할 때 take가 참 어려웠었어요. take라는 단어가 정말 뜻도 많고, 근데 take에서 좌절했던 게 뭐였냐면은 take에 붙는 수거적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take apart, take away, take in. 여기서 저는 아주 그냥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걸 다 어떻게 외워? 똑같은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들 언어 구조 자체가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요? 칠판. 아, 고맙습니다. 어떤 애는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두드림.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이에요. 예. 두드림은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칠판을 얘기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 단어, 요 우리말 칠판. 이거 말고 다른 거 떠오르는 거 있나요? 선생님, 자, 칠판 좀 보세요. 반장한테 야, 칠판에다 이거 좀 써. 칠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죠. 다른 게 떠오를 리가 없잖아. 맞지? 그런데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칠판 영어로 뭐지? 볼드란 단어를 써요. 블랙이란 단어는 안 쓰더라고. 화이트보드는 구별을 하더라. 근데 그냥 look at the board, 칠판 보세요라고 얘기하지 블랙보드는 안 쓰더라고. 이건 칠판 맞죠? 그런데 우리 잠깐만 봐봐봐.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 할 때도 이 단어 쓰는 거 아세요?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칠판하고 스케이트보드, 스노우보드가 다른 느낌일 거라고. 보드게임 들어보셨나요? 그때도 이 단어 씁니다. 널빤지라는 단어의 뜻도 볼드를 써요. 혹시 이거 동사 뜻 아는 학생? 이게 탑승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딩 패스라고 하죠. 탑승권을. 이게 동사로 탑승하다 이 뜻이야. 야,
어떻게 칠판이 탑승하다까지 범위를 펼치냐고. 이게 영어식 개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좌절을 한 번씩은 겪어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단어는 다 알겠는데 조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지. 그게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개념이 이거였잖아. 이쪽 봐봐봐. I lost my way. 어떤 단어에서 걸렸었더라? In the gravity.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지. 그러면은 중력이라는 게 거슬렸잖아. 사전을 찾아보면은 gravity에 또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이걸 끌어내는 게 참 어렵더라고, 영어가. 그래서 데이빗 누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옆에다가 필기. 다이어 구조이다 옆에다가 meaning expan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말로 쓸게요. 의미 확장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볼드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 못 외우니 의미를, 볼드의 여러 가지 뜻을 의미를 확장시키는데 확장시키는 기준,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색깔 바꿀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요. by context. 여러분들 이 context라는 단어 뜻이 뭐지? 문맥으로 의미 확장을 시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가능한데 이것도 현실적인 개념에서는 시험을 볼 때는 문맥으로 의미 확장시키는 게 쉽지 않지. 왜?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혼자 좀 여유 있게 영어로 된 글을 보면서 문맥적 개념으로 얘는 어떤 뜻을 뜻할까 고민은 할 수 있어도 시험을 보는 그 당시에는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의미 확장이 안 되거든. 이것도 역시 바로 뭐 하라고요? 스킵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필기. 의미 확장을 시켜보는 거야.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의미 확장이 안 되거든. 그냥 스킵하든지. 의미 확장이 되면 바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자, 거기 밑에 박스에 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리 케이시 하는 예문 보이시죠? 자, invite의 뜻이 뭐죠? 초대를 했대요. 제임스 칸을 자기의 파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he 동그라미 치셔야죠. 아이고 요것도 뺐다. 앞에 her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다 대명사야. 그녀의 파티 her 누굴까? 앞에 있었던 단수명사 사람 여자 메리 케이시 받는 거 맞지? 그럼 여기 he는 누구지? 제임스 칸을 의미하는 것 같아. 7번 보자. 7번 보자. 다. 자, 7번 보시고. 그런데 제임스 칸이 바쁘대요. 이런 거 알죠?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뜻이야. 뭐 하느라 바쁘냐면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prepare. 이 단어가 뭐더라? 준비하느라고 바쁘대. 여기까지 잘 이해됐니? So 그래서 he 다시 동그라미. 여기서 he 누구? 제임스 칸이야. 제임스 칸은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는 굉장히 small words but powerful.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대명사가. 대명사를 한번 끌어내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질문. 이벤트 밑줄 그어보시고. 이벤트 밑줄. 이 이벤트가 위에 뭐하고 똑같은 단어 같니? 그렇지. 파티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어식 사고야.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party. 요번에는 이벤트를 쓰는 거야. 자, 이제 나보고. 저 보시고요. 저 보시고. make라는 단어가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나 잠깐만. make 너희들이 알고 있는 뜻이 뭐가 있지? make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만들다. 하나 뜻 더 정도 끌어내면은 하게 하다, 시키다 정도의 make의 기본 뜻이 있어. 이게 make가 갖고 있는 기본 뜻이지.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은 make는 25가지 정도 뜻이 나와. 그걸 다 못 외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맥으로 make의 의미 확장시켜 보는 거야. 자, 조용하시고 문맥을 보시고 요 문맥에 맞는 make의 뜻을 직접 한번 써보세요. 옆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냥 스스로 주변 내용을 보고 문맥, make의 뜻을 한번 써보는 거야. 써님? 나 잠깐만 봐보자. 제가 돌아다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제1감 참석 맞습니까? 또는 그냥 파티에 갔다
요 느낌, 참석의 그 느낌 맞지? 이게 모든 언어 논리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니들은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쉽잖아. 주변이 명료하지. 근데 주변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이런 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스키핑을 해라.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저 선생님, 그런 식으로 스킵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죠? 라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 제가 대답했어요. 그런 경우는 틀려야지. 그 문제는 틀리는 거야. 아니. 옛날 같지가 않다니까. 지금 영어는 90점이면 1등급이야. 80이면 2등급이야. 지금 여러분들 상대평가 아니거든. 내 점수만 갖고 등급 맞으면 돼. 야, 다 맞출 필요 없잖아. 91점도 1등급인데 더러더러 틀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부분도 뭐 몰라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걸 한번 제가 이제 낱낱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지문으로 한번 해볼 거고, 요번에 9월 달에 우리 시험 봤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갖고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니들 이거 정말 몰랐지? 이건 지금도 모르겠지? 그런데 봐, 이거 모르고 이거 몰라도 내가 아는 정보가 이거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켜봐. 그러면 답은 명료해질 거야. 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할 건 딱 요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걸 계속 한번 해볼 거야.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1번 지문 보세요. 우리 아까 The School Has Grown 예문 읽었던 거 기억나지? 1번 올라오세요. 위로. 기억나지? 자, 나 잠깐만 봐봐봐. 좋은 독자는 뭐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첫 번째가 중요한가 중요치 않은가 가려내라고 그랬지. 이게 집중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어. 어디에 집중하니? 밑줄 그어봐봐. 첫 번째 1번 예문 위로 올라오셨어요. The school has grown. 틀려도 좋아. 해봐. 한 번도 안 했던 연습인데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 했니? 아니, 어떤 학생들은 밑줄이 많은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밑줄이 적은 학생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처음 시작한 건데 이게 다 되면은 뭐 그렇지 않을 거야.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 내 개인적으로는요, 이건 정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난 딱 2단어의 밑줄을 걷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딱 2단어가 스쿨이라는 단어가 밑줄이 거졌고요. 한 단어를 grow이라는 단어로 잡았어요. 학교가 성장했다라고 첫 번째 문장을 던졌죠. 자, 한번 들어봐. 그냥 들어봐. 이건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에 몇 명으로 출발했지? 200명이지. 지금은 얼마지? 4,000명이지. 나 잠깐만 봐라. 200에서 4,000이라는 군더더기 정보를 던졌다고. 앞에 뭘 염두에 두고? 성장이란 걸 염두에 두고 쓰는 정보다라는 거죠. 요걸 가려내는 게 집중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스몰 빌딩, 라지 인스티튜트 밑줄 그은 학생도 괴는 똑같아요. grow라는 걸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걸 끌어내는 거고, 요 내용하고 다음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연결의 논리는 쉬었다가 이제 지문을 놓고 한번 해볼 거고, 하나만 더 할게요. 스쿨이라는 단어가 바뀌어가는 거 아세요? 어떻게 바꿨죠? 스쿨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스몰 빌딩부터 먼저 출발한 거라고. 이 작은 건물이 곧 뭐야? 학교겠지. 그러다가 다음 단어를 어떻게 바꿨지? 인스티튜트로 바꾸는 거야. 이거를 작은 건물, 거대한 기관, 요 순간 독해는 무너지는 거거든. 여기 어떤 느낌으로? 학교가 요 느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입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요 다음 내용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